자, 그다음에 지제처. 네, 지식재산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짝퉁 위장품 단속 주무부처인데요. 현장에 나가 보면 짝퉁이 없으면 명품도 아니다 이런 말. 그렇지. 우리나라 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왜 우리 제품은 짝퉁이 없냐고 항의도. 근데 K푸드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되면서 짝퉁이 정말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OECD 통계에 하면 이 K브랜드 전체 유상품 유통 규모가 97억 달러 정도 되는데 K푸드가 한 2,200억 정도 하나로요 된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이건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소비자들의 K푸드라는 게 유상품 짝퉁이 돌면은 소비자들의 건강, 안전에 위해가 가기 때문에 현지 소비자들한테 호감을 잃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제 보면 제가 인도네 첫 번째 보이는 사진이 인도네시아 식품회사 홈페이지를 제가 찍은 겁니다. 이 보면 우리나라 식품회사인지 외국 업체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될 정도 온통 다 한글 우리나라 제품입니다. 밑에 한국 라면 이거는 인도네시아 인도미라고 세계 최대의 라면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1년에 190억 개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여기 새로 나온 신제품인데 한국 라면입니다. 그리고 광고 모델이 뉴진스입니다. 밑에 보시면 굉장히 이제 짝퉁 유통유상품도 다 수법이 다양되고 있는데요. 이 삼양 불닭면 완전히 똑같이 유지해서 지금 중국 시장에서 저희가 대형에서 맡고 있고요. 이 밑에 보면 이제 국내 상표를 무단 선점해 가지고 아예 시장 지금 막거나 아니면 또 시장 지금 막거나 또 상표권 침해로 판매 금지,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 보면 부산어묵 이게 바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부산어묵을 등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현재 진출한 5개 중소기업들 판매 금지 처분을 지금 내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거 좀 중요하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지식재산처를 만들어 주셔서 제일 먼저 분쟁 대응국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K브랜드 또 특히 K푸드 유상품 단속을 위해서 저희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고요. 먼저 3단계 지금 전략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전에 먼저 제일 중요한 게 현지에서 우리 IP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중소기업들은 열려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리 디자인권,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먼저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AI 기술 같은 거랄지 또 RFID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유상품 방지 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대응하기 필요한데요. 온라인 시장에서 알리바바, 쇼피, 라자다 같은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들과 MOU를 맺어가지고 바로 온라인 시장에 차단하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고요. 현지 공안, 단속기관들과 긴밀 접촉해서 피해 기업들 바로 현지에서 단속이나 지원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외교부나 농식품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또 현지 또 25개 지재권 아까 농식품 분야에서도 말씀했지만 25개 중점 공간을 지정해서 지재권 취약한 중동, 중남미, 아세안 지역에 저희가 현지 공안이랄지 단속 당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 또 협단체들과 긴밀한 또 협력 체계를 갖춰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거 제가 아까 넘겼는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네요. 근데 이게 우리 기업들이 이게 지금 식품 영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영역도 많을 텐데.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 개척을 해서 초기에는 아마 안 할 거고 시장이 어느 정도 확정된다 싶으면 그 나라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걸 먼저 등록해 버린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 지식재산권은 국제협약이나 이런 거 없나요? 그것도 아무리 국내에서 먼저 등록했더라도 명백하게 남의 상표를 훔친 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지식재산권 분야가 세계적으로 가장 표준화되고 또 아주 표준화되고 가장 잘 정비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국제화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제는 아까 인도라고 그랬나요? 부산어묵은? 예, 문제는 속지주입니다. 각 해당 국에 등록을 해야만 상표권이나 기술이랄지 브랜드 디자인 작품을 그러니까 받을 수 그건 맞는데
예를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먼저 등록하는 게 우선권을 네, 갖는데 그렇습니다. 명백하게 먼저 있던 걸 뺏겨서 등록을 하면 무효 아니에요. 네, 예를 그래서 들면 국가적으로도 그게 통용이 될 것 같은데요. 상식 그래서 아니에요. 이제 WTO 협정이랄지 파리백이랄지 여러 가지 국제 협정이 있어서 협정이 있어서 그 협정에 따라서 부정하게 이런 거 부정하게 할 되잖아요. 경우에는 네. 그걸 자기 무효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거를 훔친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그게 하려면은 법정 소송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심판이랄지 이제 그런데 비용이나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해외 IP 센터 이게 이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개인 기업이나 개인들은 이거 대응이 불가능할 텐데 예를 들면 뭐 라면 시장이 엄청 커졌다. 그러면 사실은 상표 전쟁에서 이기면 옛날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게 기술 분야에서 사실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 예. 사실 뺏긴 게 많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시장이 커지고 우리가 해외 진출까지 하니까 이제는 지켜야 될 게. 기책재산권 관련해서 국제 분쟁이 뭐 조 단위로 벌어지고 네, 그렇습니다. 결국 타협에서 수천억을 물어주든지 아니면 동업을 하든지 예. 뭐 이렇게 협정을 맺잖아요. 네. 사실 우리도 이제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해주든지 오히려 기회 요인이기도 할 거 아니에요. 네. 지식재는 제가 해외 분야에서 좀 실력 발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 사실은 소상공인들하고 1인 디자이너들이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겠다고 해가지고 디자인을 올려놨는데 거기에 대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조차 모르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 수출 대책 그 논의할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 같은 거랑 이제 패션 잡하게도 요즘 또 한국계 인기여서 디자인 다 올려놨는데 그거를 대량 생산하는 또 그대로 이제 베껴가지고 그래서 이거 등록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등록비도 사실 만만치 않은 비용이고 어느 나라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또 알 수 없는 정도의 규모로 이게 시장이 굉장히 바뀌고 있어서 온라인으로 아마존에서 1등하기 위해서 다들 애를 쓰는데 그 중간에 이제 잊어버리는 디자인과 상품의 아이디어들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지금 사실 중소기업과 이 소상공인들에게 요즘 이제 저희가 고민입니다. 그리고 강한 소상공인들의 상품들일수록 또 베낄 가능성들이 훨씬 더 높아져서 이 부분을 이제 지식재산처럼 공동 설명회 이 정도는 하지만 요거보다 오늘 이제 일단 먼저 그래서 그 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그 나라에 진출하려면 그 나라에 먼저 등록해서 그 인증을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가야 된다는 거를 저희가 계속 좀 더 잘 알려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는 그 시장 개척을 해서 진출을 하려면 이게 이제 일종의 법무 비용인데 이 법무 비용도 경영 비용의 중요한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인식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 뒤로 당하는데 제가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보통 법무 비용을 초기에는 25%까지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경영 비용에 엄청나게 잡는 거예요. 다 등록하고 방어 장치 다 하고 예를 들면 침해 당하면 과감하게 법적 제재를 가하고 근데 이걸 안 하면 다 뺏겨 가지고 열심히 해놓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다 뺏기거든요. 사실 이건 또 수출 기업들한테 미리 좀 교육을 좀 하든지 좀 그런 과정이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나마 이제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하는 곳들은 교육 과정이라도 있었는데 온라인은 잘 몰랐어서 이 부분도 한번 플랫폼사들하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계기에 저희가 대기업들은 이제 자체 재원이 있고 인력이 있으니까 저희가 뭐 관여할 거 아닌데요.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주요 수출 시장에 먼저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원 비용 보조하는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원래 있는 사업이죠. 있는 사업을 그런데 좀 대폭 확대해야 되겠죠. 예.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그 지재권 분야는 우리나라가 그 많은 국가들과 그 FTA를 하면서 FTA는 항상 그 지재권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 간에 만약 지재권 위반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 채널을 통해서도 그 상대국에 시정을 그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사실 지난주에 그 유럽 출장을 가서 이 그 K푸드 현장을 좀 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잘 알려진 그 불닭 볶음면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유럽 시장에서 60% 매년 성장하면서 굉장히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는데 또 그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그게 그 많은 장관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비관세 장벽 그러니까 식품 분야의 인증이나 어떤 기준이나 그리고 뭐 심사 그리고 통관 이런 것들이
EU가 굉장히 까다롭고요. 또 EU 내 27개국마다 또 조금씩 다른 그런 사례가 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불닭 볶음면도 수프가 우리나라에서 수출될 때는 그 동물성 성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수출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EU에 수출할 때는 그 동물성을 다 없애고 그렇게 좀 배합 비율을 달리해 가지고 맛이 이제 비슷하게 나도록 그렇게 해서 수출하거나 아니면 현지 공장을 세워 가지고 현지의 그 동물성 성분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이게 그 수출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데서 막혀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는 이제 그 비관세 장벽 이쪽에 이제 통상 당국에서도 좀 이제 공세적으로 해가지고 좀 한국판 이런 그 무역 장벽 보고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기업들 애로를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문체부입니다. 그 K컬처도 명품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짝퉁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그냥 즐거워할 일이에요. 네네. 그리고 대응을 적정하게 잘해야죠. 불법 유통도 많아서 이번에 저작권법 개정을 하면서 직접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긴급히 이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현지에서 저희가 또 법정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체들에게 바우처 그 법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바우처를 발행해서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를 비롯해서 모든 부처들이 같이 이건 움직여줘야 저희가 좀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죠.